자, 19에 4000번 안 봅니다. 이 공장이 경매가 낙찰이 됐어요. 낙찰이 되고 배당이 되겠죠. 보통 보면은 이렇습니다. 공장이 낙찰이 돼 가지고 매각 결정일이 일주일 뒤에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잔금을 치르고 3월 20일 배당이 됩니다. 되는데 공장에 저 청주에 있는 공장이에요. 공장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경매를 넣은 사람이 있어요. 경매를 보니까 두 사람이 넣었다 그죠? 이번 기회에 강제 경매가 있고 그죠? 자, 경매를 넣었죠.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그럼 강제 경매는 여기에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에 있는 게 강제 경매죠. 자, 그 다음에 임의 경매는 1순위 여기 은행에서 건저당을 했는데 돈을 안 주더라 그러면 이게 임의 경매입니다. 그래 되죠. 그래서 강제 경매를 먼저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중 경매, 중복 경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돈이 별 들어갈 게 없어요. 원래 1번 타자 돈을 다 넣었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 당시에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깁니다.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제일 먼저 주는 거 요거는 이제 경매에 넣는 사람이 감정평가 비용 또 집행관이 낙찰되면 수수료 가져가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신문 공고료 전부 다 비용 드는 거 한 900만 원을 미리 냈어요. 냈는데 우리 경매에서는 이게 제일 영순입니다. 영순위. 그럼 요거는 경매 넣은 사람이 선불 내고 경매가 끝나면은 선불로 받아가는 겁니다. 100% 받아가는데 아까 안 된다 그런 거는 행정사가 지급한 영수증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 몇 개 되겠다 한다. 자,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이분은 요것만 받아갔대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방법이 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인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만 주더라 해놨다 그죠? 자, 그래서 배당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해놨죠. 자, 집에 가시면은 341강을 좀 봅니다. 우리 경매는 배당표, 공매는 뭐라고요? 배분 계산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조금 오늘 이제 여러분 좀 배우도록 합니다. 자, 우리 배당은요. 집행비용 아까 배웠다 그죠? 집행비용은 경매를 넣는 사람이 주로 아파트면은 보통 한 300만원 정도 듭니다. 보통 300, 많이 들면 400만원. 금액이 좀 세면은 400. 보통 우리 창원의 아파트는 경매비용이 한 3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거를 경매비용 크면 촌사람이 하는 거고 집행비용 해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뭐 집행비용이다.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요. 혹시 임금 채권이 있으면은 먼저가 됩니다. 또 소액보증금. 예로 3천만원 이하다, 뭐 4천만원 이하다 이런 게 있죠. 그런 데 해당되는 사람은 먼저 빼줍니다. 그럼 임금 채권은 3개월치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은 먼저 빼줍니다. 자, 임금 채권은 이래요. 경매가 되면은 한날 우리 신안에 부계지면 전화 왔어요. 선배 지점장님, 그 병원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있을 때까지는 괜찮겠대. 잘 돌아갈 것 같는데 이제 딴 데 점검 가고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 아무래도 좀 위태롭다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다른 은행에 패스 좀 해주면 좋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다른 은행에 전화했더니 안 받아라 해. 왜 안 받느냐? 병원에는 닥터 간호사들이 많잖아요. 임금이 많잖아요. 뻥 터지면은 은행에서 아무리 1순위 건의장 해놔도 종업원한테 닥터나 의사들한테 그 근로하는 종업원들의 3개월 월급하고 3년치 퇴직금 아까 연봉이 저희 절반입니다. 그거는 은행 설정보다도 먼저 빼갑니다. 자, 차롱단지 공장이 뻥 터져요.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게 종업원이 50명인데 이러면요. 예로 6천만원 연봉이다 대부분 그러면 한 30억 되죠.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잘못하면 빠져 나왔습니다. 예로 20억만 살되면 뭐 15억이 종업원 준다고 막 수억 다 빼가요. 그럼 은행이 되게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시내비나 이런 데 대출 받으러 가보면은 땅을 가지고 20억짜리를 10억 대출해서 보면요. 지금은 임금채권, 국세에 여보 뭐 사순위죠. 법정기 이런 것 때문에 시내에서는 옛날에는 우리 건여당 잡았죠. 1순위 건여당 잡고 대출이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안 합니다. 안 하고 전부 다 신탁회사 몇 개라 하고 신탁을 몇 개 빕니다. 신탁회사에. 그래가지고 그래야 소유자한테 있는 걸 신탁 몇 개 버려야 나중에 경매가 뻥 터져도 임금채권이 못 들어옵니다. 국세 법정기일이 못 들어오고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신탁 대출이 금액 큰 거는 대부분 다 신탁회사에다 능가입니다.
그게 이제 공매가 가끔 나오고 그래요. 나오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임금, 채권, 요것들이 이제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는, 그러나 삼순위죠. 당해세.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요거는 주로 재산세니까, 재산세, 취득세는 당해세가 아니지만, 요쪽은 금액이 그리 크진 않아요. 주로 뭐, 예를 들었습니다. 요거는 주로 어디 청구등록하면 주로 시청, 입니다. 시청, 구청, 뭐 청구된 거예요. 구청, 또 어디입니까? 군청, 뭐 이런 데서 청구 들어온 거. 요것들은 우리가 당해세예요, 당해세. 요것들은 금액은 크진 않고, 그래도 국세보다는 빠르고 임금 채권보다는 군법이 조금 늦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제 문제는 사순입니다. 사순위. 법정기일은 국세는요, 세무서 압류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압류일자보다 보통 3개월, 6개월, 1년씩 빠른 법정기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를 기준해요. 그놈하고 은행 건저당권하고 싸움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 잡으라면 대출해두라 하면 은행에서 국세 완납점에서 지방세 완납점에서 띄워주라 합니다. 그 띄워오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밀린 세금이 있는가 싶어서 체납된 게 남아있는가 그거 따지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 가면은 대출 받으라면 막 서로 띄워라 그죠? 국세 완납점에서 지방세 완납점에서 또 회사 같으면은 건강보험, 국민건강 뭐 연금 낸 거 다, 4대보험 낸 거 다 띄워라 합니다. 안 내는 게 있는가 싶어서. 자, 그래서 국세 법정기일은 은행 설정보다 빠르다 그럼 먼저 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임금 채권하고 국세 법정기일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 요거는 언제만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러면요, 위에 써놨죠.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만 고민하시면 돼요. 자, 다가구주택에 은행 설정돼 임차인이 후순위만 10명 있더라.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잔금만 넣으면은 알아서 은행에 가든지 세입자가 가든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 이런 겁니다. 3억짜리 아파트인데 세입자가 전세를 2억 주고 있어요. 전입 확정을 하고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2억 5천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2억 5천을 받으면은 선순위 세입자가 2억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에서 설정이 1억이 돼야 신기에는 새마을 금고에서 1억 가져가겠구나, 5천을 가져가겠구나. 자, 다시요. 내가 2억 5천 넣으면은 세입자가 낙찰받으면 세입자가 2억을 달라 신기에는 주고, 나머지 가압류권자 있으면 가압류권자 5천만원 가면 땡 이러면 되는데 임금 채권이 예로 3억 쳐들어왔다 이러면은 세입자가 하도 못 받아가죠. 임금 채권이 빠르잖아. 지금 2순위니까.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가 2억을 못 받아면 누가 책임이 거는? 여러분 책임이죠. 그럼 내가 2억 5천 낙찰 받았는데 2억을 또 물을 넣고 뭐 4억 5천 되니까 잘못된 거죠. 이해가죠? 네. 자, 다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전입 확정을 잘하고 2억을 달라고 했는데 3개월, 6개월, 9개월 뒤에 세무서에서, 차원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금액을 몰라. 금액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2억 5천 낙찰 받았어. 근데 차원 세무서에서 법정기일이 빠른 게 아니라 부가세 밀린 게 3억이 있었어요. 3억이. 근데 그게 한 1년 빠른 거라. 압류는 늦가 있지만은 옛날에 국세 내라고 통지서 가고 이런 게 있죠. 우편으로 날라오고 갑니다. 돈 내놔라고, 세금 내놔라고. 그런 날짜가 1년이 빠르다 그러면은 나중에 배당 때 보면은 세무서 3억 낙찰받은 2억 5천 다 가져가 버려. 그러면 세입자가 2억 못 받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배째라 못 나간다 그죠? 배째라. BJR이 뭡니까? 세입자가 나가라 이렇게 하면 낙찰자 나가라 그러면 세입자가 뭡니까? BJR이 뭡니까? 배째라 이 말이죠. 그 배당 나가본 길에 2억을 또 받을까 생각했는데 받을 기라 하고 나 2억 5천원씩 받았는데 가보니까 임금 채권이 3억 쳐들어서 뭔가 한다. 또 국세 법정기일이 빨라서 뭐 못 받아가더라. 그러면은 여러분 책임져야 돼. 자, 그래서 요게 임금 채권 법정기일을 크는 것은 딱 언제 고민한다고요? 요 있네. 선순위 세입자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했는데 배당이 있다고 보고 낙찰을 잘 했는데 그때 못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선순위 세입자 조심해야 되고요. 그 외의 경우는 후순위 세입자 여기네. 그 외의 경우 그럴 때는 후순위 세입자가 있을 때는 무시. 무슨 말이죠? 이해갑니까? 후순위 세입
세입자 있으면, 그죠? 있으면은 임금 채권이고 국세 법정기일이고 요 빠른 거죠, 빠른 거. 세 마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 경매에서는 아파트나 주택이나 보면요, 세입자가 있는데 주로가 90%가 후순입니다. 후순위. 그래서 임금 채권 법정기일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나 선순위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받아간다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판단해보면 안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도 매각부분에서에 국세 법정기일 임금 채권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이 못 받을 수 있다 이야기 해놨나?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눈물 흘릴 사람 많아요. 가끔. 그래서 선수 세입자는 제가 보니까요, 전입을 하고 쪼쪼쪼 해가지고 애미는 것이, 전입 가지고 애미는 것이 한 32가지 정도가 있어요, 사례가. 그 다음에 선수리 전세권 해가지고 또 애미는 게 한 10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다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주로 수리하면요, 잘 잊어버려. 지금은 잘 알아들어. 아시겠어요? 그럼 한 1년, 2년, 3년 시간이 좀 값이면은 막 잊어버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은행에 설정이 많은데 세입자가 많더라.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전 전화할 거 없어요. 근데 설정인데 미리 들어온 사람이 있어. 알겠죠? 세입자가 제일 군부이 빠르더라. 안 그러면 뭐 선순위 전세권이 제일 군부이 빠르다. 이런 거 있을 때는 저한테 꼭 연락해야 돼. 낙찰 받을 때. 저는 계속 강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내가 일단은 별 문제 없다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리더라고. 그러나 또 구독선에나 있는 또 국내 1, 2위 사이트에서도 이 국세 법정기일 사고 이런 거는 전산에 금액이 안 나오니까 15,000가지를 작업하면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크가 안 돼요. 금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 하면은 항시 연락해야 돼. 연락이 좋아요. 선수 세입자가 여러분의 발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후순위는 무조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90%는 신경 쓸 거 없는데 10%는 먼저 들어온 사람은 신경이 쓰이 들어갑니다. 쓰이는데, 자, 이런 거 보세요. 어떤 게냐 하면요. 자, 일단 5순위 봅니다. 5순위는 주로 90%가 요 노란 거 있죠. 여기서 싸움 다 합니다. 90%는. 누가 싸움 하느냐? 건저당 설정일자가 빠릅니까? 전세권 설정일자가 빠릅니까? 우리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빠릅니까? 싸움합니다. 그럼 임차인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에서 늦은 날짜를 기준해서 건저당이 빠른지 전세가 빠른지 시기를 따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5순위가 거의 경매에서는 90% 싸움을 해요. 은행이 빠릅니까? 세입자가 전입 확정이 빠릅니까? 전세권 수립 빠릅니까? 3개 가지고 이게 5순위입니다. 그래서 1, 2, 3, 4순위는 특히 2순위 임금채권 법정기일 요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사례를 이제 한두 가지 설명할 겁니다. 잘 읽어보시고 듣고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결론은 그래요. 선순위 전입자가 있더라, 사업자 동네 놈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낙찰 받을 때는 꼭 연락해야 됩니다. 그죠? 그 외에 후순위 있는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잔금만 여기도 사면 넣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저가 여기서 1순위부터 뭐 8순위까지인가 뭐 9순위까지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네. 없는데 이제 선순위 세입자가 못 받는 거 여기에서 신경을 받아 써야 됩니다.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게 파란 거 있죠. 6순위부터 감유, 삭고 요것들은 거의 못 받습니다. 거의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은행 설정보다 뒤이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막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신경 쓸 없어요. 여러분 신경 쓸 거는 빨간 거 2순위 특히 4순위 요거 신경을 조금 써야 되는데 선순위 세입자 있을 때만 신경 쓴다 이 말입니다. 자, 사례 한번 봅시다. 자, 막 그리 하고요. 조금 더 사례 좀 더 보기를 하고 차 봅니다. 차가 낙찰돼서 818만원에 813만원에 자, 그러면 배당표 봅니다. 배당표 제일 간단하니까 자동차 배당표에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집행비용입니다. 집행비용이 160만 있죠. 요거는 주차비용도 다 포함됩니다. 주차비용. 자, 우리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렀는데 잔금을 치르면 차 키를 줍니다. 법원에서.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어디 주차장 가요. 보관해놨는데 가서 차를 끌고 오는데 그거 가니까 주차관리사무소에서 이게 1년 동안 밀려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인데 120만원 밀린 주차비가 있는데 그런 건 지가 집행비용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 내라는 데서. 여러분 이제 잔금만 치르면 그 이상 낼 게 없어요. 주차비 낼 게 없습니다. 그러고 이제 등기부 차량 원부에 압류, 가압류 있는 거는 99.9% 다 말소됩니다. 신경 없어요. 차는 키만 잘 와도 돼. 자, 그래서 진주저축은행에서 650만인데 요거를 다 받아갔다.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하죠. 은행에 이제 은행도 차도 건전하게 설정이 돼요. 돈 빌릴 때 설정하고 돈 빌려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파트가 팔렸대. 아파트 의창구 팔룡동에 팔렸다. 자, 한번 볼까요? 18에 10182. 뭐가? 18 둘둘입니다. 1018 둘둘. 10이네. 1018 둘둘. 자, 1018 둘둘에 검색을 하니까 뭐 간단한가 봅니다. 의창구 팔룡동의 아파트가 1억 5천에 팔렸다 이 말이죠. 팔렸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의창구 아파트가 1억 5천에 팔렸다. 그럼 배당이 어찌 되느냐? 우리 구독션 봅니다. 구독션 어찌 하나 그러면요, 이 하근원한 사람 세입자는 은행보다 늦죠? 그죠? 늦습니다. 전입 확정이 늦죠?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1880 가져가고 여기서 가장이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두 사람 가져가면은 뭐 여기 압류고 가압류 이럴 때는 못 가져갈 것 같아요. 느낌에. 자,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이났네. 우리 구독션은, 자, 우리 구독션은 이났어요. 면책 조건입니다. 이 말입니다. 틀리도 신경 쓰지 말아요. 소송하지 말아요. 저한테. 왜냐 그러면은 15,000건을 반만 잡아놓으면 자동으로 전산이 넘어가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 임금 채권이 있어가지고 못 받은 게 있는데 네가 와 그런 걸 안 밝히노?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면책 조건이다. 원장님도 면책 조건입니다. 자, 이런 팔렸어요. 팔리면 간단해. 팔렸다 그러면 누가 먼저 간다고요? 이게 집행비용, 그죠? 먼저 가져가죠. 공룡이니까. 그럼 요 놈을 가지고, 자, 이게 문제입니다. 가지고 가는데, 일단 구독션에 보니까 1순위 있는 건저당이 먼저 1880 가져가고 나머지를 임차인이 조금 못 받더라 이 말이죠. 이게 맞는 장입니다. 뭐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설정보다 뒤이기 때문에 요럴 때는 요런 임차인은 우리가 임금채권 국세법정기일 신경 쓴다 신경 안 쓴다? 안 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놈이 말소인 등기죠. 말소인 등기에 뒤에 전입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요것처럼 인도 명령 대상이 됩니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네가 조금 작게 받든 많이 받든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은행보다도 건전당보다 뒤에 들어온 거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이제 봅니다. 우리 진짜 배당표 한번 봅니다. 진짜 배당표를 보면은 1억 5천에 팔린데 6,700이 뭐냐? 요거는 예금이자입니다. 예금이자 플러스하고 경매비용 마이너스하고, 그래서 1억 4천, 고래 가지고 놓은 숫자가 요 놈인데, 다시요. 요거 두 개 더하고 한 것이 요 놈인데, 경매비용, 집행비용을 빼고 여기 남았단 말이죠. 남았는데 의창구 어떻게 넣었어? 의창구 당해식이 뭡니까? 아까 배웠다 그죠? 시청, 구청, 구청에서 뭐 청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까 이제 조금 은행 건지당보다 이 건지당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18만 원 가져왔어요. 그래서 금액이 작죠?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져가는데 1880만 원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1500쯤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넉넉하게 설정해놔서 그렇거든요. 은행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1억 3,100을 가지고 세입자가 이렇게 가져가더라. 그러면 한 1,900 못 받아갔죠? 못 받아가도 이 사람은 내한테 와야 됩니다. 낙찰자님, 인감증명사한테 이주의서, 그러고 명도 확인서에 도장을 인감도 나름 해줘. 그래, 지가 이제 이거 받아가니까. 법원에 가면 안 고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럼 여러분 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집 언제 삐끼는데요? 요번 주 일요일, 그러면 12시 만납시다. 그래갖고 딱 가서 칩을 다 끓여놔갖고 키도 다 받고 관리비도 다 냈는 거 다 정산시키고 퇴고도 할 수 없고 퇴고시키고, 그죠? 다 하고 물도 한번 내려보고 어디 뻥꺼낸 거 있는가, 왜 천장에다 두들 뺏는 거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10원 줄 거 없어요. 간단해요. 여는 거는 낙찰받는 간단해요. 자,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창동에 낙찰을 받았는데 수강생이 옆에 거는 4억짜리인데 지는 1억 3,400에 받았으니까 싸게 받은 거죠. 우리 마산저 창동에 상가를 받았어요. 자, 받았는데 이거 봅니다. 그냥 이거 봅시다. 우리 경매에서 선정 당사자 최정화의 외 7명산 이런 것들은 임금채권입니다. 임금채권인데 후순위 세입자 이런 것처럼 임차가 없다 이런 것도 있으면은 임금채권이 있든지 법정기일이 세무싸움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겠어요? 없어요. 자, 어떨 때 신경 써야 되냐? 후순위 임차일 때는 신경 쓸 거 없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는 신경을 써야 한다. 보니까 자, 한번 봅니다. 양산 봅니다. 양산 15에 10914. 자, 봅니다. 양산에 뭐가 팔렸는데 이야기 되죠. 양산에 뭐 3억 2,100에 아이고 많이 들어왔네. 주택인데 뭐 금이 붙었나 뭐 1차에서 이렇게 1차 23명 들어왔다죠. 잘 이런 경우 잘 없어요. 1차에서 23명이나 뭐가 좋은지 집이 좋은지 뭐 하여튼 뭐 좀 잘 지났네. 그죠? 자, 좋다. 20명이 붙었는데 요 보면은 임차인이 있다 없다. 임차인이 없다 놨죠. 그럼 쉴 거 없어요. 그러면은 1번 일단 은행에 딱 놓으면은 일단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구나. 자, 여기 은행에 만약에 내가 신한 지임장이에요. 그러면 신한 지임장인데 선순위 가등기인데 대출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줍니다. 지분 내준다 안 내준다? 지분 안 해줍니다. 하여튼 조금 하자마 있어도 가처분 있다, 예고 등기 있다, 무조건 안 해줍니다. 알겠어요? 안 해주는데 제가 옛날에 은행에 처음 입행해가지고 대부를 볼 때는 대출이 나가려고 하면요, 밑에 대부계장이 서류를 받고 대리한테 올립니다. 대부대리한테. 그럼 대부대리가 경력이 한 15년 된 사람입니다. 쭉 보고 검토합니다. 이상 없다 그러면 또 차장 또 올라가요. 또 차장이 또 봅니다. 또 지임장 올라가요. 그럼 지임장 한 30년 된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한 50년 가까이 본 사람들이 전부 다 누르면 그 사람들을 통과하고 이상한 게 있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이 있는 거는 건전하게 딱 하면은 일단은 마음속으로 뒤에 거는 신경 마세요. 무조건 은행 거부터 다 죽는다. 그러고 이름이 내한테 온다. 이러면 미스터 황이 가간다. 무슨 말이죠? 그러나 세입자가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해놔? 요 놈하고 세입자 전입을 따라가고 이게 빠르면은 이제 고민해봐야 돼.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자, 특히 건장 뒤에 붙던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입니다. 또 잘 모르면 뭐 본다고요? 잘 모르면 너한테 물어본다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봅니다. 그죠? 보면은 절반 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든지 뭐 공란이라든지 이런 거는 등기부는 100% 소멸시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문제 없죠? 자,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자, 이런 거는 이제 골치 아픈 거라. 한번 봅니다. 그제에 1억 1,8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2011년도 있고, 1억 2천 있죠?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있는데, 요거는, 자, 밑에 요겁니다. 요게 지금, 누구의 12명 있죠? 요런 게 전부 다 임금채권입니다. 황경진 외 12명 4천, 17명 3천, 이런 건 전부 다 임금채권. 자, 그래서 실제 보겠습니다. 14에 7, 8, 9, 8. 누구의 가압류가 12명의 뭐 1억, 이건 임금채권이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놓으면은 그것도 임금채권입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법원에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복지공단 가서 내 좀 묵고 살기 힘든 게네. 먼저 좀 땡겨주소. 그걸 왜 최단금이에요, 최단금. 그래갖고 이제 먼저 땡겨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 이제 청구를 오고, 법원에 오고 이렇습니다. 자, 봅니다. 거제의 아파트에 이 사람은 큰일 났어. 큰일 났습니다. 그죠? 경주에 우리 아저씨는 큰일 났습니다. 왜냐?
그냥 단순히 보겠습니다. 이현숙 씨가 1억 2천이 있네. 그러면 이게 건전하게 없고 일단 압류가 출발되지만은 날짜상으로는 늦다 빠르다. 빠르죠? 그러면 1억 2천을 또 단락했고 빠르고 1억 2천인데 내가 1억 1,800에 받으면 한 200 정도만 물면 되겠네. 모자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했죠. 이 세무서라 하는 이 동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세는 이래 세무서는 법정기일을 알아야 된다. 그럼 이거를 세무서 여러분 알아주느냐? 안 알아줍니다. 안 알아주죠. 공매는 지금은 이제 우리 공매에서는 나타나 있어요. 공매는 이제 나오는데 그냥 물어보면은 당신 누군겨? 네요. 그러면은 이 당사자 한국어에 아니면은 절대 안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조심히 일단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거 뭐죠 이게? 누구가 12명 있죠? 이런 거는 전부 다 임금채권입니다. 그럼 요거는 국세도 골치 아프고 임금채권도 쳐들어갔고 그러면 예로 이게 1억 5천이다. 요거도 뭐 있다. 요거 없어도 요거도 있으면 골치 아프죠? 요것도 없고 여기 또 있다 그러면 만다. 이거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이 등기부 이래요. 등기부에 보면은 가압류가 본게는 뭐 여러 사람이 돼야죠. 그럼 그거는 전부 다 임금채권입니다. 자, 이 뭡니까 이거? 뭐 여러 사람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임금채권이에요. 전부 다 보면은 보통 보면은 선정 당사자 뭐 이났어요.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놓는 거는 가압류가 여러 사람이 튀는 이런 거는 전부 다 임금채권입니다. 그러면 임금채권이 요거 되는 경우도 있고 전부 다 없고 다 없고 요것도 안 하고 그냥 문건 송달내역에 근로복지보다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지금 본게는 문제가 있죠. 먼저 얘가 주소 가버리면은 1억 2천 여기 못 받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BGR 합니다. BGR. 그죠? 배째라 이라죠. 그럼 나는 1억 1,888만 원 내고 1억 2천을 내면은 코피 터지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양바이고 표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자, 대방동 봅니다. 대방동은 표시도 없어. 16에 1497. 아까처럼 가압류가 있든지 이러면 또 되겠는데 자, 이거 봅니다. 우리 대방동의 아파트가 1억 800에 낙찰되는데 세입자가 있다 없다? 있죠? 선순위다 후순위다? 선순위 맞죠?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선순위 전입확정하고 배당 요구를 잘했는데 1억 2천에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 맞는 이야기네요. 그죠? 자, 그래서 1억 2천이 이 선순위가 받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느끼겠죠? 그럼 내가 낙찰을 1억 800에 받으면은 1억 2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1,800 정도만 내면 되겠느냐?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맞네. 그 경매비용 띄고 이라는 게는 한 1,300 정도만 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오사이다 말입니다. 왜냐? 자, 여기 아까 가압류가 없었죠? 네. 홍길동 10명 있는 게 없었죠? 없었는데 나는 딱 보니까 이래 써놨죠. 나는 왜 써놨냐면은 요거를 봅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딱 눌러주니까 다른 거는 눈에 표현을 볼 게 없어요.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있죠? 아까 가압류 아까 있은 거 있죠? 걔들이 근로복지공단 돈을 타압이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가압류도 안 하고 설 배당 요구 종결안에 서류를 갖다 했습니다. 우리가 한 1억 정도 먼저 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법원에서 챙겨주세요. 그거 좀 갖다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요런 거는 있으면은 또 요런 거 창원 세무서 요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두 개. 선순위 세입자일 때는 요거 두 개. 안 그러면은 가압류 누구의 뭐 10명의 1억 사고 이것들이 이제 임금채권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잘 모르면은요 1억 800에 팔렸고 1억 2천이고 우리 구독선대로 요것만 믿었다가는 요것만 믿고 1,300만 믿었다가는 코피 터집니다. 그럼 진짜 배당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 진짜 배당표 이런 거 넣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막 써놨죠. 근로복지공단
그죠? 조심하자 해놨는데 진짜 배당표에 나왔네.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죠? 구해오니까 진짜 배당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봅니다. 배당표죠. 배당표가 1억 600이 실제 배당할 금액인데 근로복지공단 4,400만원 먼저 빼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창원시 성산구에서 당해서락 해가지고 6만 3천, 이거는 별 문제가 없죠. 6만 3천 원, 별 문제 없어요. 자, 여기에 채당금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채당금 해가지고 4,400을 빼다 보니까 우리 세입자가 파이가 너무 작아져 버렸어요. 6천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모자란 건 얼마입니까? 모자란 게 5,800? 한 5,800 모자라죠? 그러면 이사원의 세입자는 낙찰자님 5,800이 주야 내가 1억 2천 되니까 맞춰주세요 이랍니다. 왜냐 그러면은 나는 선순위 세입자거든요 이 말 그죠? 여기 보면은 이게 가압류 말소 기준 등기보다 나는 선순위 전입을 하고 1억 2천 줄 수 있게 대항력이 있고 미배당 보전금 인수 이거 맞죠? 그럼 구독시는 이야기하고 틀리죠 지금? 구독시는 1,300 했는데 실제로는 뭐 5,800이 됐어요. 알겠죠? 그럼 그거까지 챙겨야 된다. 챙겨야 되는데 요거는 선순위 후순위 뭐 상관없죠? 그죠? 이게 만약에 전입일자가 가압류 D다 크면 신경 쓸 거 없어요.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면 안 되고 문건 송달 내역도 보면서 요까지 눈을 조금 넓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근데 지금은 이해가는데 3년 지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요? 잘 몰라.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때는 전화 어디 한다고? 1번 법원에 계장님한테 경매 상계장한테 2번 변호사한테 3번 황경진 원장님한테 3번입니다. 3번 아시겠어요? 3번 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는 거는 제가 답변 잘 해줍니다. 그래도 스승과 사부님과 제자 사이인데 제가 뭐 인수가 있는데 없다 낙찰 받아라 그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강 신청서를 내고 입문하는 순간부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서 한 번 사부는 영원한 사부, 나는 영원한 멘토, 여러분들은 멘티 알겠어요? 멘티는 멘토한테 자문을 구할 권리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고 헛날 이상한 것만 너무 쉐리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문자만 가끔 한 번씩 오는 거는 좋아요. 가끔 오면 좋은데 여러분은 하나 주지만 나는 수백 개 받거든. 그래서 피곤해. 사실은 피곤한데 나 121기입니다. 거기서 한 뭐 나는 또 약해진다고 이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선순위는 조심하자. 제가 설명드렸어요. 원장님 질문 있는데요. 예. 그 만약 경매를 낙찰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럼 가압류 전이든 그 후든 그래서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는 그분들을 가압류 후다. 예. 이러면은 BGR 그죠? 예. BGR 배자라 하면 배를 배 꺼내라 쭉 제자 이러면 안 되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해야 돼요. 인도 잔금 치르고 바로 인도 명령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법원에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그 사람한테 일주일에 가요. 좀 비켜주라고 판사님이. 지금은 사법보좌이죠. 사법보좌에 공문을 결정으로 보냅니다. 그거는 1심 판결문입니다. 성소 판결문. 그거를 나가세요 보내줍니다. 그래도 안 나가더라. 근데 그거 받으면은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이사비 전에 500한 게 그거 딱 받으면은 이사비가 200, 300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래도 안 나가겠다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법주구하기 때문에 집행관 사무실에 그거를 서류를 줍니다. 좀 집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집행관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일단 합니다. 비용은 없는데 여러분 한 2, 300만 내야 됩니다. 보통 한 34평짜리 아파트 같은 마음속으로 300만 나간다 생각하세요. 그렇죠. 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가보면 전기가 안 돌아가. 가보니까 계란기를 딱 공개는 멈춰가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사람이 안 사는구나. 그죠? 그럴 때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따버렸어요. 키 불러가지고. 그럴 때 또 모르니까 소장을 부르면 더 좋겠죠. 관리소장이 좀 참관해주면 더 좋겠고 혹시 모르니까
근데 대강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짐이 있다 없다 대강 직감 느낍니다. 그냥 공실다 그러면 무조건 따버렸어요. 따가 막 들어가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거를 막 인도명이 신청하고 하면 막 한 달, 두 달, 석 달만 걸리니까 송달이 안 되고 하면서 용감한 게 무식한 게 좋아요. 그럴 때는 비가 있다 그러면 근데 간판 본게는 짐이 많은 것 같아요. 짐이 본게는 막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느낌상 방마다 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그 짐도 본게 좋은 게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싸구려 완전 그냥 가리비 2, 300 밀려났고 그냥 토끼 딱 하면 그건 상관없는데 보니까 집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그때 같아요. 한번 상가를 한번 봤는데 예. 한번 그 집행관이 와가지고 했는데 뭐 저항이 너무 심하 다시 갔다. 그럼 다시 또 하면 또 그 비용도 저희가 돼야 돼요. 그날에 못하면 그날 일단 집행관은 아파트도요. 보통 그 일꾼들이 한 10명, 15명 옵니다. 그래서 2명만 안 되면 그게 안 된대. 저거는 10분만 하고 가야 된대요. 또 딴 데 가야 된대, 딴 데. 이거 많은 게 아니고 한 3군데 해야 되니까 10분만 하고 가야 되니까 인부를 10명 되고 밖에 안 따. 15명 되고 15명. 그래도 꼽히니까 그 1인당 10만 원, 15만 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다리 차 뭐 부르지. 또 키 딴다고 15만 원 줘야 되지. 이러다 보면 막 돈이 소소하게 한 300만 원 나와. 그래서 보통은 거의 막 일에 다 집행하죠. 그럼 집행 끝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보관소 가면 한 30만 원 2달 보관료 물고 여러분이 동산 신청하면은 여러분이 10만 원 낙찰받으면 됩니다. 낙찰받으면 그 창고 아지매가 돌아가입니다. 물건을. 그럼 주면 돼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시간만 조금 한 2달, 2~3달 이렇게 걸릴 뿐이지 지금까지 막 경매가 1년에 한 20만 건 나셔야 되는데 명도 안 돼갖고 지금까지 못 들어가다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 문제라, 시간. 보통 보면 뭐 한 달에서 2달, 석 달 정도 지나면은 다 됩니다. 예로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10명이다 그러면 한 8, 9명은 2~3달에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꼭 보면 한 가구 정도가 애민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집행관 대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막 큰 맘 먹고 푸거나 하면 됩니다. 이사비 조금 더 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봅니다.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만 조심하자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봅니다. 이 국세 법정기를 또 한번 봅니다. 어떤 경우냐. 자 밑에 위에 2개는 좀 그렇고 밑에 그 성원 아파트 봅니다. 요거는 요 낙찰 3분 있죠. 다 뛴 사람 이 사람 다 10분 뛴 사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요거 조그마한 하나 낙찰 받으러 가다가 요를 받다가 다 뛰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그죠? 한번 봅니다. 왜 뛰는가. 성상구 신촌동의 성원 아파트네. 자 그럼 검색으로 짜면 되죠. 낙찰이 됐다. 자 닫겠습니다. 자 공매에서 그죠? 뭐 번호도 되는데 자 번호 불러보세요. 번호 2015 자 2015 또 19850 19850 마이너스 001 00 오케이. 자 누르니까 조용해. 왜 그럴까? 이거 진행이야 진행. 요거를 낙찰 바꿉니다. 또 낙찰이 없으면 밑에 기타 있죠. 누려보세요. 그럼 3개 중에 하나만 됩니다. 자 나왔죠? 자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 대강 봅니다. 지금 뭐라 썼지 지금? 이상한 막 써놨죠? 그럼 조심해야 돼 일단은. 자 한번 봅니다. 낙찰됐지만은 사례가 좋으니까 한번 봅니다. 자 아파트인데 하포구청에서 전용이 15평이고 지분이 11, 3~4평 된다 말이죠. 그럼 아파트라서 별 문제 없어요. 세무 써서 압류한 건데 1억 1200짜리가 많이 떨어졌네. 그죠? 자 그럼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 공매는 항시적으로 보죠. 재산 명시 이거 봐야 되겠죠? 자 누려봅니다. 누려보니까 자 누려보니까 이게 2012년도 1월 1일부터 생겼어요. 이게 생겼는데 나는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겨갖고 너무 반가져 버렸어. 여러분 공매가 그동안에 왜 낙찰 안 됐나 그러면은 이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시 이게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직접 가서 우리 집행관이 하죠. 경매는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직접 갑니다. 가서 이 보고서를 만들어요. 아주 중요한 보고서예요. 그럼 이게 없을 때는 더 컴컴하니까 여러분이 응찰을 못해. 그럼 나는 이제 이리저리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응찰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실력 갖고는 안 돼. 그런데 이게 오고 나서는 너무 또 밝아졌어요. 쉬워졌어요. 자 한번 보자. 자 이게 이제 2012년 한 8년 전부터 생겼네. 이게 생겼는데 자 퍼뜩 보니까 그죠? 전입자가 있대. 그죠? 이 땡땡이가 2015년도 있다. 그죠? 이래가지고
뭐 보증금 6천만 원에 뭐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압류가 있고 임차인이 이재한 씨가 6,500 주고 있고 구청이 뭐 한 6,100 되고 그죠? 세무서가 얼마입니까 지금? 8억 6,700 많죠? 세무서가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자, 쭉 봅니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요 본께는 뭐라 싸움 지금?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부담을 줬고이다.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하면 마소되므로 사전 조사하고 잘 보세요. 이때죠. 대학령 임차인, 권리신고한 임차인에 대해서 대학령 임차인이 있으면 조사해라. 자, 그럼 이제 이 문구 놓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자 6,500이 배분 요구를 안 했네. 그건 뭡니까 지금? 그럼 이 선수는 보면 날짜상 잡는다. 날짜는 요거로 봐야 돼요. 2015년 8월 18일. 여기 넣었죠? 넣었지만은 요 금액은 사실은 이자보다는 빨리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 문제 없어요. 200만 원. 배당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잘 보니까, 자, 딱 외웁니다. 2015년 8월 18일에 전세가 냈대요. 그럼 그거보다 빠른 게 누구냐 보니까, 있다, 없다? 없죠? 이게 하루 딱 넣네. 하루 넣었죠? 하루 넣었지만은, 구청에서 온 거는, 요거는, 뭐, 금액이 작든 크든, 일단 요는 이상 돌림변인데, 일단 구청 거는 여러분이 당해서라 보고, 무조건 선수를 보면 됩니다. 세입자보다 아니고, 세입자가 사수령가 그렇죠? 빠른 거 3개 아까 있어요. 빠른 거. 그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요겁니다. 마산 세무서가 2015년 9월 1일에 8억 6,700원 달락했는데, 요 놈은 대부분 그래요. 이 놈은 대부분 이건 이제 압류자거든 이게요. 여기 이제 압류자입니다. 압류자인데 주로가 뭐냐 하면은 요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8억 6,700이 9월이다 하면요. 법정기일은 이 압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정기일은 언제냐? 보통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빠릅니다. 보통 보면 그래요. 그러면은 2015년 9월 1일 하고 2015년 8월 18하고는 빠르죠, 장이. 빠르죠? 빠릅니다. 그러면 요거는 8억 6,700 들어온 거 보니까 벌써 요것만 갖고도 세입자가 바닥에 텄어요. 텄는데 그러면은 이게 본적 가볼까요? 본적 가보면 세 사람 뛴 사람이 족보가 나옵니다. 자, 온비들 갔더니 온비들 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입찰 정보, 입찰 정보로 가야 되겠네. 자, 입찰 정보로 가봅니다. 아이고, 압류 재산 정보, 낙찰 정보가 있는데 이건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죠? 아닌데. 입찰이 자, 여기 있네. 자, 잘 봅니다. 요놈 보세요, 요놈. 입찰 이력을 딱 누려주니까. 자, 요번에 산 사람이 2018년도, 여기 이제 정확히 산 거고, 그 전에 봅니다. 이 페이지 보니까, 누가 8천만 원 주고 샀대. 8천만 원 주고. 있죠? 또 보니까, 또 나와요. 9,100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8,000원에, 세 사람이 10을 띄인 거라. 띄고, 결국은, 아까 2,800 주고 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6천, 아까 6천인가 그 안고 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세라 하는 것은 이렇게, 그럼 아까 여기 얼마고 아까? 2천 아까 얼마 다시 받았죠? 이게 아니다, 그죠? 이 8천 아니고 아까 뭐죠? 아까 2천 얼마 됐죠? 자, 그겁니다. 2천 얼마 낮췄다, 그겁니다. 이걸 해야 모르겠네. 여기에 조금 틀렸네. 한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세는 이제 그렇게 따지네요. 국세는. 근데 공매는 아까 이제 법정기사고 이런 게 보이는데 경매는 저기도 없어요. 없으니까 더 어려워. 그죠?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였으면은 여러분은 고마 지나가든지 알겠죠? 지나가든지 좀 따지고 싶으면 따지든지 정 안 되면은 저한테 같이 협의해서 따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하라 하면 고마 안 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조건 다 받아간다. 절대 그게 안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선순위 세입자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면은 일단은 큰 테두리에서는 아파트 낙찰 받을 때 무리수는 없어요. 그럼 은행 설정 뒤에 막 전입자가 있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다가구도 10세대 들어왔다. 신경 쓰지 마세요. 100세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낙찰받은 잔금만 치르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 다음 또 뭐죠? 자, 월령동입니다. 월령동. 68페이지 보면은 우리 수강생이 이제 월령동에 빌라를 잡았어요. 빌라를 싸게 2억 4,600인데 낙찰 받더라고. 이게 보니까. 자, 봅니다. 2억 4,600을 1억 4,900에 낙찰 받고 호에 났어요. 왜냐? 이분이 낙찰을 받고요. 낙찰 받고 나면 일주일 뒤에 뭡니까? 월화수 압류재산은 낙찰 받고 나면 목요일 개천하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 나옵니다. 매각결제 통지서. 자, 나오는데, 여기 잘 보면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뭐고, 이게 뭡니까, 이거? 자, 이 날짜가 2017년 9월 11일에 발행을 매각결정 통지서를 주는데, 배라상 걸려서 인터넷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9월 11일에 이 나오니까 잔금을 언제 낸다고요? 딱 한 달 뒤죠. 이날이죠.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10월 11일인데 매각대금 납부 최고기한은 10월 23일. 이게 뭡니까, 이건? 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요. 한 달 뒤에 돈을 내라. 3천만 원이 넘으면은 한 달 뒤에 내는 거고 3천만 원 금액이 이하면은 며칠요? 7일 만에 내야 된다. 7일 만에. 자, 근데 이제 한 달이 이거는 금액이 한 1억 4,900에 낙찰되었으니까 한 달 줍니다. 근데 혹시 안 내면은 이날까지 내시면 돼. 23일까지. 제가 신안을 지임할 때 공매의 전문가들은 지임장님 10월 22일에 대출을 좀 기피해달래요. 10월 22일에. 왜냐 그러면은 그러면 11일간 텀이 생기죠. 이자를 안 내겠다. 이자를. 우리가 은행에서 법원에서 넉가내면 지금은 2019년도부터는 연 12%로 지금 지연이자를 물려됩니다. 넉가내면은. 그럼 공매는 이 날짜를 안 내면은 이 날짜 바로 이 날짜가 내면 되는데 또 당일을 하면 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하루 전날 정도 내시면 돼. 여러분들도. 특히 토지 같은 거 이런 거. 토지 같은 거는 구태여 뭐 낙찰받고 이자를 11일간 더 물 필요 없잖아, 은행에. 이해가시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잔금을 치렀어요. 치르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고통을 많이 받았느냐? 여기에 세입자가 세입자. 1,500만 원 받은 세입자가 있는데 소액보증금은 원래 3천만 원 세입자가 1,500 받아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세입자 이렇게 했는가 봐. 낙찰자님 1,500 받아야 내가 지금 보증금을 걸어야 되니까 미리 명도 확인서를 좀 써달래. 또 써줬어. 돈을 받았어. 나갈까 안 나갈까? 잘 안 나갑니다. 배짜라 됐어. 배짜. 진짜 비재R 됐어. 비재R. 그럼 뭐 경매면은 잔금 넣고 바로 법원에다가 신청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옵니다. 인도민은 결정을 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집행관을 주면 되는데 공매는 건물명도 소송을 법원에 별도로 해야 돼. 하면은 그게 뭐 서너 달, 5, 6개월 막 갚습니다. 그게 골치 아프죠? 그게 공매는, 경매는요, 여러분이 이사비를 한 2, 300 준다 하면 공매는 3, 400, 4, 500 주입니다. 왜 그러면은 배짜라 하면은 여러분이 소송해야 돼요. 소송. 알겠죠? 소송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한 1년 걸렸어. 2달 뒤에 나왔구만 한 게 또 가보면 또 2달 뒤에 또 가보면 연락도 않고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진짜 2달 뒤인가 싶어서 기다렸더니 꼬막 그게 한 8개월 10개월 가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명도확인서를 무조건 먼저 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죠. 아이고 쫓겨나는 사람이 손해배상 한번 주겠죠. 손해배상 준게 있잖아요. 아니 그럼 이미 받았다는 게 자산을 공사했어. 받고 나니까 안 나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명도 확인서 그러니까 공실 확인서니까 방이 다 키가 딱 짐을 다 빼내고 키를 딱 받을 때 주는 겁니다. 딱 보고 물 잘 내려가는 거 보고 불 잘 켜는 거 보고 그래갖고 딱 주는 겁니다. 태가라 크고 관리비 내는 거 따져보고 관리소장한테 가서
절대 미리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이분은 공무원이에요, 원래. 공무원인데 퇴직할 때 다 됐는데 또 공무원 하다 보니까 약해요, 사람이. 세입자가 상견. 그래서 그 있는 사람 자꾸 만나면 정이 들어서 안 돼, 명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그죠? 그래서 보통 낙찰 받으면은 대문에 전화만 전화하고 오면 돼요. 그러면 전화 통화해서 일을 끝내야지. 자꾸 가서 커피 한잔 얻어먹고 만나고 사먹고 막 정이 들어갖고 명도가 안 돼. 아시겠어요? 또 아줌마 얼굴이 예쁘면 더 안 돼, 명도가. 그래서 낙찰 받고 나면은 아파트나 이런 거는 대문에다가 낙찰자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딱 써놓으면 전화 옵니다. 그죠? 그럼 전화로 자꾸 이렇게 통화를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끝내줘야지. 그거를 자꾸 만나서 하면은 아이고 이거 안 돼요. 명도가 잘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고 명도 확인서를 인감장 찍어줄 때는 항시 키를 받으면서 바타지로 준다. 그거 기억하세요. 이분은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영권은 이제 우리 공매니까 배당표를 안 크고요. 배분 계산서 이랍니다. 근데 여기에 뭐 다른 건 없는데 배분 계산서에 보면은 배분 순위 및 금액 해가지고요. 우리 경매는 집행비용인데 공매는 체납 처분비가 850만원. 조금 한 두세 배 됩니다. 보통 보면. 경매 비용보다도 공매 비용이 한 두세 배, 세네 배 됩니다. 조금 많아요. 내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받는 거는 경매나 공매나 똑같습니다. 조건만 되면은 소액보증 받고. 그 다음에 시청. 자, 소액보증 먼저 받고, 시청이 받고, 세무서가 받고, 은행에서 겨우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입장에 보면은 아까 빨간 거 세개 있었죠.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국세법정기 이게 굉장히 대라 뜨는 겁니다. 참 피곤해, 그죠? 은행에서 불쌍해, 은행도. 돈 빌려주고 받으라고 뭐 임금채권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가지고 또 띠주라, 당해세 띠주라, 또 세무서가 빠르면 또 띠주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신입에서는 지금 이제 대출이 금액이 5억, 10억씩 막 나가는 거는 전부 다 교보 자산 신탁이나 이런데 신탁 몇 개라 겁니다. 소유자 보고. 네 소유권을 넣어가주라. 그래가지고 서로 쌍방 3자 이렇게 각서 써가지고 이자가 안 나오면은 신탁회사에서 공매 닦아있고. 그래 하면은 이제 임금채권, 국세 있는 게 없거든. 소유자한테 물어야 될 이게 자산 신탁에서 딱 갔기 때문에. 그러나 안전장치를 100% 해놨고 대출을 합니다. 전에 근저당 하고 나니까 꼭 시끄럽거든. 자, 이런 게 있어요. 저기, 화성시에서 옛날 공인중개사가 근저당 1억 했대, 1억 돈을 빌렸대요. 그 설정은 1억 5천 했대. 근데 한 몇 달 지나니까 공매 통수 나왔어요. 공매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세 법정길이 빠른 게 있어가지고 한 7천 띄고 3천 밖에 못 받았어요. 낙찰은 적당히 됐는데 못 받아냈어요. 왜냐 하면은 여러분 설정 아무렇지 않아도 그래서 돈빌 들어가면 문제 되면 여러분들 은행은 뭐 합니까? 돈빌 들어가면 국세 완납점에서 지방청약점에서 가고 그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빌 들어가면 친구가 돈빌 들어가면은 친구야 미안하다. 저 세무서 가서 국세 완납점에서 지방청약에서 근데 봉급제한 빌리면 좀 나아요. 그런 게 뭐 무슨 났는데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벤츠 S500 타고 왔어. 옆에 여직원 다 비서가 있어. 종업원이 100명이라. 종업원 100명이면 뭐가 무섭다고요? 임금채권. 알겠죠? 임금채권은 이런 게 많아요. 그러고 막 건강보험이고 뭐 이런 안 내고 4대 보험을 안 내고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급하니까 써먹겠단 말이야. 써먹으면 아주 보면 내 설정을 백날 해놔도 그게 또 앞에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돈 빌도록 할 때 여기서 데리고 오고 벤츠 S500 타고 오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100명 되고 이런 데 빌려주면은 거의 못 받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 돈 빌릴 때. 은행 가서 빌릴 때 그 사람도 그죠. 띠무도 은행 가서 100억 띠무는 괜찮아요. 은행 워낙 돈을 잘 버리니까. 그거 가서 띠무해야 되지. 개인한테가 자꾸 1억짜리 이런 거 10명, 20명 띠무고 가면은 피곤해요. 알겠죠? 여러분 마찬가지. 띠물 때는 어디가 띠문다고요? 은행은 띠무냐. 개인한테 띠무면 안 돼. 개인은 그 참, 그죠? 퇴직금 받고 이런 건데, 그걸 자꾸 손을 대가지고 너무 완전 가슴에 멍을 들이비면 안 됩니다. 은행 부자 동네가 좀 괜찮아요. 막 1년에 한 1조씩 버리니까 뭐 100억 띠무도 막 은행에서 누나 끔찍 안 해요. 그런 거 갖고는. 자, 배분 계산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봅니다.